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로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두 가지 버전으로 실려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핵심은 같은데 세부 내용은 꽤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오늘은 제이 그레시안 메이첸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이 두 이야기가 과연 서로 모순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의 진실을 더 강력하게 증명하는 건지 그 관계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별, 헤로드 왕의 위협, 이집트로의 피난. 와, 이건 뭐 거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아요. 아주 긴박하고 극적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때요? 목자들의 방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성전에서의 기도. 훨씬 평화롭고 따뜻한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입니다. 분명히 같은 아기의 탄생을 다루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이렇게나 다른 두 이야기가 어떻게 둘 다 역사적 사실일 수 있을까요? 혹시 둘 중 하나는 틀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이 있는 걸까요? 메이첸은 바로 이 두 번째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흥미진진한 역사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두 이야기가 혹시 서로 베낀 건 아닌지, 또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차이점들이야말로 두 이야기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혹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참고해서 쓴 건 아닐까요? 만약에 마태가 누가를 혹은 누가가 마태를 보고 썼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내용들을 빼먹거나 다르게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럼 혹시 지금은 사라진 어떤 제3의 원본 자료가 있었고 두 저자가 그걸 각자 좀 다르게 활용했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 전설의 원본 자료를 찾아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막 등장했죠. 하지만 메이첸에 따르면 이 모든 시도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결국 학계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결론은 뭐냐? 두 이야기는 어떤 공통된 문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이첸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두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법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증인이 서로 입을 맞춰본 적도 없는데 사건의 핵심,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었다는 점에 대해 정확히 똑같이 증언한다면 와, 그 증언의 신뢰도는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것이 바로 이중 증언의 힘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이야기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 둘 서로 말이 안 맞는 모순덩어리면 어떡하죠? 아마 어떤 분들은 잠깐만요, 그 이야기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메이첸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두 증인의 증언이 세부 사항에서 조금 다르다고 해서 판사가 둘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쪽에서 사건을 받고 저 사람은 저쪽에서 봤구나 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죠. 바로 그게 건전한 상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을 하나씩 검토해보죠. 첫 번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은 목자들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라고 해요. 이거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마태는 동방박사가 왔다고 말했을 뿐 그들이 유일한 방문객이었다거나 첫 번째 방문객이었다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먼저 조용히 다녀가고 얼마 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원래 어디 살았을까요? 마태복음만 보면 꼭 베들레헴 사람 같은데 누가복음을 보면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메이첸의 분석이 빛을 발합니다. 마태는 단 한 번도 베들레헴이 요셉의 원래 고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마태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가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방박사를 만났다는 점 그것뿐이었죠. 즉, 한쪽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다른 쪽 이야기와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린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이건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완벽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에게 저기 천사가 나타났어 내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대 라고 말하는 상황을요. 요셉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메이체는 마리아가 그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거죠. 어때요? 두 이야기가 합쳐지니까 비로소 이 위대한 드라마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시간 순서, 타임라인 문제죠. 누가복음을 보면 가족은 성전에서 예식을 마치고 곧장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동방박사 방문과 이집트 피난은 도대체 언제 일어났다는 걸까요? 시간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메이체는 누가복음 2장 39절을 1분 1초까지 기록한 시간표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나자렛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율법에서 하라고 한 건 다 지켰다. 바로 이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성전 예식 후에 잠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동방박사를 만나고 위험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 한 뒤에 나사렛에 최종 정착하는 흐름. 이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이야기 사이에 명백한 모순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두 이야기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메이첸이 제시하는 해답은 정말 눈부시게 명쾌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두 이야기는 애초에 서로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출발했다는 것,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시선으로 그녀의 내면과 감정,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섬세하게 따라갑니다. 평화롭고 목가적이죠. 반면에 마태복음은요, 철저히 요셉의 시선입니다. 그의 도덕적인 고뇌, 천사의 개입, 그리고 헤로드 왕과의 정치적이고 긴박한 드라마가 중심이죠. 이 관점의 차이라는 열쇠 하나로 그동안 이상하게만 보였던 모든 차이점들이 완벽하게 설명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라는 놀라운 열쇠는요, 탄생 이야기와 관련된 마지막 수수께끼, 바로 두 복음서의 서로 다른 족보 문제까지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과연 누굴까요? 마태는 야곱이라고 하고 누가는 헨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는데 말이죠. 메이첸이 지지하는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두 족보는 서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왕자의 법적 상속권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왕위 계승 라인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실제 생물학적 조상이 누구인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 라인이고요. 옛날에는 왕위가 직계가 끊기면 다른 친척이 있기도 했으니까 법적인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가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두 족보는 모순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이중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을 마치고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 마치 서로 짜고치지 않은 두 명의 독립적인 증인이 법정에서 약간 다른 각도로 사건을 설명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증언의 무게는 하나 읽기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우리가 고대의 기록을 읽을 때 마주하는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거 오류네, 모순이네 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차이점 속에 숨겨진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진실을 발견하는 단서로 활용할 것인가?
어쩌면 진실이란 하나의 평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관점이 모여 비로소 완성되는 입체적인 그림일지도 모릅니다.